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와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무인자동차 기술 영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과 요소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다음 동영상은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상용화 초재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을 꺾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글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자동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무인 자동차의 현실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구글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하려는 것일까요? 구글의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험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2 million people are killed on the world's roads every year. It's kind of unbelievable. And the reason why is this. Traffic is getting worse. So it's not in your brains. Traffic really is substantially worse than it was not very long ago. So this is Steve. He just happens to be blind. He doesn't have that same freedom that you and I have to get around.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that. Now, conventional wisdom would say that we'll just take these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we'll kind of push them and incrementally improve them. And over time, they'll turn into self-driving cars. 이렇게 자율주행이 차세대 자동차의 화두가 되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무인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며 가까운 시점에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구글은 차내에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없이 오직 컴퓨터를 운행하는 자동차를 시범 운행했고 BMW는 운전자의 생각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BMW 비전 넥스트 100을 공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2020년 반드시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이외에도 GM, 포드, 테슬라, 토요타, 현대차 등 내로라 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앞을 다투어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과연 무인 자동차가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안전과 행복, 편의성에 중점을 둔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시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는 여행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목적지보다는 여행의 과정 그리고 여행이 주는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는 말이겠죠. 그러고 보니 여행에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은 사실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닌 듯합니다. 어디로 떠날지, 누구와 함께 갈지 등등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해 비로소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 동안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쇠뭉치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평행한 선로만을 달립니다. 일단 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동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어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의 내면은 눈으로 보는 것들과 연결되어 함께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의 풍경이 확대되면 생각도 커지죠. 기차가 달리면 뭉쳐져 있던 상념의 또아리도 물 흘러가듯 자연스레 풀어집니다. 이처럼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음의 안정감과 역동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독특한 경험을 하죠. 여행과 이동수단을 찬미한 작가가 있습니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악의 꽃만 찬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여행과 더불어 여행을 돕는 배와 기차에 대해 칭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보들레르의 생전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문명의 이기 중에서 무엇보다 복잡한 기계지만
민첩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기에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운전도 좋아했을까요? 자동차 여행의 남다른 매력은 한둘이 아닙니다. 시동만 걸면 어디든 바로 떠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이 없으니 외부와 주위의 공간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내부 공간도 아늑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크게 음악을 듣고 목청껏 크게 노래도 부릅니다. 정말이지 운전만 하지 않는다면 걸터 앉거나 누워 게임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풍경을 즐길 수 있겠죠. 먹고 마시며 쉬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정말 각별합니다. 첫 차의 키를 거머쥔 날을 잊지 못하죠. 첫 차를 받은 날 차에서 잤다는 친구도 봤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몸과 영혼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 대신 많은 짐을 실어 날라주니 육체의 고단함에서 해방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라뇨.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의 상식으로 3가지 3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3대 자동차 회사는 포드, GM, 크라이슬러였습니다. 피아트와 합병한 크라이슬러는 더 이상 미국 차라 볼 수 없지만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포드와 꾸준한 대항마 GM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까지 이들이 자동차로 대변되는 산업시대의 절대 강자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의 왕으로 군림했고 고용과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로 따지자면 따라올 분야가 없으니까요. 이 3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들을 기억하세요.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도 아닌 곳이 무인 자동차의 대명사로 성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구글입니다. 앞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 바로 그 구글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글은 내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검색으로 시작해 각종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기술의 유토피아를 구현하자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흔히 구글 X로 명명된 인류 도약 기술들은 검색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입니다. 무인 자동차를 구글이 선도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구글의 야심? 이런 것들은 제쳐두더라도 대체 왜 IT 회사가 전통적인 기계 제조 산업인 자동차에 뛰어들었을까요? 무인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와 제조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IT와 인터넷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무인 자동차에 대한 접근부터가 상당히 다릅니다.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던 대로 잘해보자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무인 자동차로 가자는 것이죠. 관련 업계의 기득권을 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구상도 들여다볼까요? 구글은 자동차의 진화가 아닌 인류 도약의 혁신 그 자체로 무인 자동차에 접근합니다. 자동차에 컴퓨터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컴퓨터에 자동차를 얹은 것을 무인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게 계기판은 안드로이드이고 무인 자동차는 큼직한 스마트폰인 셈이죠. 무인 자동차는 영어에서 보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더 옳습니다. 그렇지만 발음도 간결하고 무인이 주는 강력한 임팩트 때문에 무인 자동차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쉽게 각인됩니다. 2025년 즈음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4대 중 적어도 한 대는 무인 자동차가 되리라는 예측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무인 자동차가 일상적으로 길거리를 누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컴퓨터로 조작하니 교통사고는 대폭 줄어들 겁니다. 최근 대형 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졸음운전도 흥분하는 일이 없으니 난폭운전도 사라지고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올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겠네요. 도로와 차들은 컴퓨터로 통제될 겁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진정 달라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부의 풍경입니다. 운전은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이 아닌 자동차의 영역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목적지만큼 과정이 값집니다. 여행자처럼 한 손에는 찻잔을, 다른 손에는 책을 줍니다. 이동할수록 자동차의 에너지는 방전되겠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인간의 에너지는 충전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대신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바로 휴식의 신세계입니다. 자동차는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움직이는 본분에 충실하게 되겠죠. 보들레르의 표현처럼 무인 자동차 스스로가 인류의 모든 한숨과 야망에 괴로워하며 숨을 몰아 쉴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계 아닌가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이상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율자동차의 개념.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혼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HDA 기술, 차선 이탈 시 경보를 울려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LDWS 기술,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 LKAS 기술, 후측방 경보 시스템 BSD 기술,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AEB 기술 등의 다양한 기술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기술이 서둘러 실현이 된다면 장시간 운전하는 날 혹은 악조건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스텝 제로, 위험 경고, 스텝 1, 선택적 능동 제어, 스텝 2, 통합 능동 제어, 스텝 3, 제한적 자율주행, 스텝 4, 통합 자율주행의 단계인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스텝 제로, 위험 경고입니다.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경보를 해주는 단계로 모든 제어는 운전자들이 필수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스텝 1, 선택적 능동 제어입니다. 운전대 또는 페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제어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텝 2, 통합 능동 제어 단계입니다. 스텝 1이 운전대 또는 페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 제어했다면 이 단계는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스텝 3, 제한적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전용 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에게 일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스텝 4, 통합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인데요.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한 후 어떠한 행위를 해도 지장이 없는 최종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에 가져올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과 도로, 신호 등 인프라와의 연결과 자동 제어 시스템의 활용으로 사고가 크게 줄어 차량 사고와 관련된 손실, 의료, 법률 비용, 교통 혼잡 비용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환경 오염이 줄어듭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출시될 추세이므로 유해물질, 배기가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상이 확보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무인 자동차 기술 영역. 자, 지금부터는 무인 자동차 기술 영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율자동차란 사람의 운전 행위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무인 자동차 세부 기술의 3영역은 공간, 상대, 융합입니다. 공간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넓디 넓은 외부에 초점, 상대는 인접한 주변과 상호작용, 융합은 내부 중심을 의미합니다. 무인 자동차 세부 기술의 3영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간입니다. GPS는 많이 들어보셨죠? GPS는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위성 신호로 위치를 알고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DGPS는 무엇일까요? 바로 GPS의 오차를 정교하게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 영역에는 레이더와 라이더도 해당되는데요.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발사 수신으로 거리와 물체를 감지하는 무선 감지 장치, 즉 GPS는 수신만 하고 레이더는 먼저 발신하고 다시 수신하는 적극적 감지합니다. 그리고 라이더는 레이저 레이더라고도 부르는데요. 전파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여 개발한 레이더를 말합니다. 빛이나 전자기파의 사각지대에서 감지 가능한 정밀 센서입니다. 카메라로 영상 정보와 초음파 센서로 음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세상의 위치와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갱신하여 모두 담은 진정한 3차원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구글 칸은 실시간으로 위치와 방향 조정 가능한 고성능 GPS와 차량 위 64개의 빔 레이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세부 기술의 두 번째 영역은 상대입니다. 상대 영역에는 V2V, V2I, V2P가 있습니다. V2V는 차량과 차량 간에 소통하는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DSRC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끼리의 통신 수단입니다. 향간 메시지 전송, 진행 방향의 위험 요소 탐지, 전방의 갑작스러운 저속, 정지, 사고와 같은 움직임 사전 파악, 후방주들 차선 이탈 교차로 충돌 사고 방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V2I는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의 통신을 말합니다. 길가의 기지국이나 교통시설들과 통신하여 교통정보나 도로 상태 습득, 녹색 신호 등 남은 시간, 좌회전 대기 시간 정보, 차량의 출발과 정지 상황에 대응, 교통 흐름 개선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V2P는 차량과 사람 간의 통신,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통신의 제반 기술을 말합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방향,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을 수신하여 대응합니다. 필요하면 보행자에게 경보를 보내 사고를 예방합니다. 무인 자동차 세부 기술의 마지막 영역인 융합입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 제품이기보다는 전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 문명이 컴퓨터 문명으로 변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전자제어 장치 ECU는 자동차의 기계적 기능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초당 1000번 이상 연산하며 엔진의 작동, 변수 제등 조향 장치 등을 제어하고 장치된 ECU 개수에 따라 고급차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견인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정보와 오락 요소가 포괄적으로 합쳐진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 안에서의 서비스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홀레이, 올브, 차내 대형 스크린, BMW 증강현실 전면 유리의 부착, 벤틀리 홀로그램 집사 등이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미래는 어떨까요? 무인 자동차가 공유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말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미국의 최초 자동차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드는 비용과 관심, 걱정이 사라진다면 애착도 함께 사라지는데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버의 최종 목표는 무인 자동차의 운행입니다. 구글, 테슬라, 우버, 그리고 이들의 합동 연횡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커넥티드 카는 무인 자동차인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과 요소 기술. 다음 동영상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념과 요소 기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지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조작을 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여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입 시 이용의 편의성과 더불어 교통정보와 연계한 최적화된 도로주행으로 교통혼잡 개선, 연료 절감,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동화 단계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1단계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같은 개별적인 운전 보조 기능을 지원하나 운전자의 경계 의무와 책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등 2개 이상의 기능이 통합되어 제공되고 자동차 운행 시 손발을 동시에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경계 의무와 책임은 유지됩니다.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도 표현되며 자동차가 특정 환경이나 제한된 조건에서 스스로 운행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차량을 제어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차량과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인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수행하고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운전자는 차량 제어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단계입니다. 시장 조사기관마다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에 대한 예측치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을 두고 IT 업체와 자동차 업체 간의 헤게모니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싶어 하지만 IT 업체 입장에서는 바퀴 달린 IT 기기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을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작동 메커니즘은 크게 정보의 수집, 계획 판단, 그리고 구동의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각종 센서들이 차량 외부의 데이터들을 수집 및 분석하고 ECU들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요소 기술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 기술, 그리고 고정밀 위치 인식 및 지도, 차량과 운전자, 차량과 주변 환경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요소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자동차 기술 특성과 개념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